겉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눈만 뒤집혀져 있지. 눈은 뜨고 있는데 검은 자가 뒤집혀져 있어. 아우 너무 졸려가지고 결국 졸음쉼터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북 칠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9분인데 오후 6시 29분 제가 싣고 있는 물건이 당착이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려야 됩니다.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점점 늘어나거든요.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30분 여유는 여유라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좀 급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문경 졸음쉼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20km 딱 120km 남았거든요. 잠 좀 깨고 가려고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런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드캡 카고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또 구독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시 인사 나누고 사진 한 장 찍고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 차 이 볼보로 어지간하면 단거리 주행만 하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시내발이죠. 단거리 주행들 멀리 가봐야 150km 안쪽으로 그렇게 좀 다니려고 하고, 정말 일이 없어야 이제 장거리를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메가트럭을 타고 있을 때, 메가트럭 8.5m 짜리로 일할 때는 그때는 하루에 700km 800km씩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일했던 방식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대구 살고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아침에 물건을 싣고 출발합니다. 인천 경기로. 오후에 물건을 내려두고 인천 경기 서울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또는 단가가 좋은 거 하나 그렇게 싣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면 좀 일찍 도착할 때도 있긴 해요. 보통 8시 9시 일이 잘 풀리고 하행짐을 하나만 실었을 때는 9시쯤에도 도착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10시에서 12시 늦으면 한두 시에 도착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12시에 도착했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우면 2시쯤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럼 또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면 5시, 늦게 일어나도 8시에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잠 얼마 못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같은 걸 하는 거야. 하루에 700km 800km. 그럼 당연히 잠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때 사실 졸음운전도 꽤 했었던 것 같아요. 꾸벅꾸벅 막 이렇게까지 졸았던 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은 감기는데 억지로 뜨고 있어. 이런 거 그렇게 졸음 운전도 몇 번 했었거든요. 잠이 부족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일 때 물건들이 제가 오늘 실은 것처럼 바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니야. 다음날 내려도 되는 거면 잠깐이라도 눈 붙였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상행짐, 그거는 오후에 바로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아침에 점심쯤에 엄청 졸리는데 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물건을 내려주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야. 또는 제 물건을 받아서 재배송을 해야 되는 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참 그때 생각하면 엄청 힘들었어요. 일단 그렇게라도 해야 매출이 맞춰지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형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화물차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면 그런 게 어딨냐, 돈 조금 벌고 그래도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 핑계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환경이 나아져야, 여건이 나아져야 이런 상황들이 확 줄어들 텐데 사실 어디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하루에 700km, 800km 그렇게 운전을 할 때 딱 2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거든요. 현대 메가트럭으로 운전할 때 2번 다 졸음 운전이에요. 하나는 어땠냐 하면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청주 상주 고속도로 아시죠? 지금은 연장 개통돼가지고 그게 당진 영덕 고속도로인데 그때는 다 개통되지 않아서 청주 상주 고속도로라고 그랬죠. 그 노선 하행 상주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고 화서 휴게소 아마 몇 킬로 전이었을 거예요. 살짝 내리막 내려와서 오르막길 이제 시작되는 구간인데 제가 반쯤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눈은 막 감기려고 그러고 저는 억지로 떠야 되고, 그 상태가 정말 심할 때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도착해보면 내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무의식이라 그러죠. 무의식 중에 계속 운전을 하는 거야. 정말 위험한 거죠. 엄청 위험한 겁니다. 도착해보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기 전, 거의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운전대 꾹 붙들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 갓길에 포터가 서 있는 거야. 포터 1톤 화물차 아시죠? 그 1톤 화물차가 서 있는데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있길래 그 와중에도 저건 무슨 일이지? 고개를 돌렸다가 앞을 봤는데 정말 100m 눈앞에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서 있는 거예요. 2차로에. 말이 100m지 저희가 달리다 보면 그 100m는 바로 눈앞이에요. 와, 잠이 확 깨고 말고도 없어.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느 정도로 급정거를 했냐 하면, 그때 제 메가트럭 그 차량은 수동 차량이었거든요. 수동 차량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차가 속도가 줄어들면. 클러치랑 같이 밟거나 아니면 기아가 중립인 상태여야만 브레이크만 밟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슈레라가 서 있는데 냅다 밟았죠. 바로 눈앞에서, 정말 눈앞에서 멈췄어요. 제 눈앞에 그 컨테이너 넘버, 컨테이너 실 넘버까지 보일 정도로 그 바로 눈앞에서 섰거든요. 그리고 시동이 꺼질 뻔했어요. 푸르르 꺼리는데 그때 제가 클러치를 밟았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약 100m 정도를 제동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든 생각이, 나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다행히도 멈췄죠. 비상등을 켜고 말고 할 그럴 시간도 없었어. 다 멈춘 다음에 비상등 켰습니다. 만약에 제 뒤에 화물차가 있었더라면, 멈추지 못하고 저를 박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밀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참 여러가지로 운이 좋았어요. 제가 멈출 수 있었고 제 뒤에 화물차가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사실 좀 오싹합니다. 제가 그때 컨디션이 괜찮았더라면,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알 수 있었겠죠, 사전에. 두 번째는 상행할 때였어요. 상행. 대낮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낮에. 이건 어쩌면 죽을 고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날 뻔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7곡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물건 내리고 또 상차해서 이제 인천 경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7곡쯤을 지나고 있는데 또 졸음이 오더라고요. 아침인데도 졸음이 와요. 그냥 계속 자고 있는데도 졸음이 오고, 그냥 항상 졸음이 와. 피곤하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아침인데도 졸음이 옵니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위에 차가, 일단은 화물차는 없었어요. 승용차들은 그냥 쌩쌩 지나가니까 거의 뭐 저 혼자 달리고 있었다 싶을 정도로 도로가 비어 있었어요. 졸면서 이렇게 졸지는 않고, 그 정도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쉬었다 가요. 10분이라도.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눈만 뒤집혀져 있지. 눈은 뜨고 있는데 검은 자가 뒤집혀져 있어. 혼자 이러고 뺨도 막 때리고 허벅지 꼬집고 담배도 피고 노래 부르고 창문 열고 소리도 지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껌도 씹고 과자 있으면 뭐 먹고 전화도 해보고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순간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걸쳐서
소름 돋아. 소름 돋아.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걸쳐가지고 저승사자 상반신이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잠깐만 있어봐. 전설의 고향이나 우리 어릴 때 보던 귀신 프로그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흔하게 보이는 그 저승사자 모습이 갓쓰고 검정색 그 한복이랄까? 아 지금 계속 소름 돋는데 저 정말 봤다니까요. 그 상반신이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이렇게 쓱 지나갔어.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잠이 확 깨는데 와 7고 휴게소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지렸어요. 팬티가 조금 젖었습니다. 팬티 말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진짜 죽겠구나. 내 몸이 허한가? 졸려서? 단순히 졸렸는데 그런 게 보였을까? 몸이 많이 허해졌나 보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 이러다 죽으면 내 새끼랑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 가족은 누가 지키지?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뭐랄까 그냥 일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죽을 고비 비슷한 것들도 몇 번 넘기고 제가 한 번씩 실시간 방송하다가 우리 형님들, 사장님들, 선배님들 일하시는 거 얘기 듣고 또 저도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날에 제가 생각이 나서 그때에 제가 생각이 나서 형님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7곡으로 내려가다가 비도 오고 또 오랜만에 졸음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형님들, 선배님들, 사장님들 지금 시간에도 시간에 쫓겨가시면서 뭐 때문인지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졸음 쫓아내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 안전운전 하시고 졸음이 몰려오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시면 정말 조금이라도 쉬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여건도 좀 나아졌으면 해요. 졸음쉼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휴게텔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표준 운임제, 알선, 주선, 수수료 상한제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또 얘기가 딴 데로 새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얘기만 또 길어지고 저 이제 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안 죽고 남들만 사망케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형 화물차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그걸 생각했어라도 우리 형님들, 사장님들, 선배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 없이 모두가 운전대 잡는 순간은 사고 없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겠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앞뒤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형님들 늘 그렇듯이 저는 개떡같이 말하지만 형님들께서는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셨길 그러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